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으로 아주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대량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 날아와서 인천공항의 운영이 지연이 되고 곳곳에 떨어지면서 자동차도 파손하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도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구로, 영등포, 마포 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신도림동 한 아파트 앞에 떨어졌고 안산에서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서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10km 안팎의 이런 풍선에다가 오물을 따라서 보내고 있는데요. 부천 오장동에는 한 개가 떨어지면서 폭발해서 트럭 앞 타이어와 운전석 일부가 불이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풍선에 장착된 타이머가 터지면서 불이 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오물 폭탄에 대해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곧바로 중단했다. 그것이 북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들도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GPS 교란을 해가지고 1600건 정도의 GPS 교란이 신고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목요일 날에는 새벽에 북한이 SRBM,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10여 발을 쐈는데 나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가 하면 초대형 방사포에서 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발사 현장에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SRBM 미사일, 전술 핵 등을 담아 가지고 남으로 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미사일을 갖다가 초대형 방사포로 쏘는 것은 북한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초대형 방사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동시다발로 남한의 주요한 군 부대를 전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형 방사포라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구경 60cm짜리의 대구경 방사포고 KN-25라고 부르는데 사정 거리가 380km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최종적으로 지난 30일 날 방사포 18대에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SRBM을 쐈다는 거예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의 공항들을 동시다발로 다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예정하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공격이 GPS 교란으로 가고 GPS 교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한의 여러 가지 북한의 대응에 대한 반격 등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비행장들을 겨냥해서 초대형 방사포 18개를 놓고 거기서 SRBM 같은 것을 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북한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이 풍선을 보내는 걸 갖다가 반격해서 하거나 북한이 기분이 나빠서 오물이나 먹으라고 쇼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들어온 무인 비행기 같은 발사체를 남한으로 보냈을 때 남한이 그걸 격추시킨다고 FA-50이나 여러 가지 대공 발사를 했어도 제대로 격추를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저기에다가 생화학무기나 폭탄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일제히 수천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을 때 그걸 갖다가 한국이 제대로 제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저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도 결국 떨어지고 나서야 그걸 재난 경보를 보내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최근에 북한이 미국의 대선 직전인 10월 서프라이즈로 남한에 대한 고강도 대남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미국 쪽에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늘 다양한 영역에서의 3국의 합동훈련을 합의했다. 그래서 일본의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상, 공중에 이어 사이버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훈련병이 얼차례로 죽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대표조차도 황우려 비대위원장조차도 군에 가가지고 훈련하다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강성규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비판을 했어요. 최근에 수류탄 훈련하다가 죽고 얼차려 받다가 죽고 최상병이 또 죽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적을 공격하고 정부가 훈련병들이 죽어나가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뭔가를 밝히지 않고 코너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북한의 안보적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요. 보수 정권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윤 정권이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보가 역대 가장 위태로울 때다. 이런데 군 내부에서는 사고가 계속 난다.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을 있는 대로 밝혀야 되는데 뭔가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의 전화기를 지금 공수처에 내놔야 되느냐. 대통령이 뭔 거짓말을 갖다가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특검하자고 연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계속 엉뚱한 사고들이 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의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 지휘권장인 대대장이나 무슨 중대장이 정신병원에 무슨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참으로 군이 뭔가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가중되고 있으면 오늘 아침쯤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서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다가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현저하게 비대칭 전력이 되어 있는 한국의 핵 문제는 미국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워싱턴 핵 협정을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면 워싱턴 핵협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확장 억제를 강화했니 핵우산을 강화했니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안에 대해서 핵을 독자 개발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독자 개발 안 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든지 북한의 지금 도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든지 군의 기강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담화를 발표할 타이밍에 동해에 석유 가스를 발표하고 있어요. 보수 정권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국민 일반의 우려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정부가 다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참이 오전에 발표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내려왔다. 이것이 단순 실수다라고 추정한다며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붕괴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헌법을 바꿨어요. 심지어 북한의 군사 분계선 자체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서해상에서 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도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침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고 미국에서도 북한이 10월쯤에 트럼프 돕는다고 도발을 할 것이다. 고강도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응 계획에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남을 상대로 하는 모습이 뭔가 시비를 걸어서 여기저기에 한번 판을 벌려보려고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대낮에 북한군 수십 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도발한 부분 이거는 9년 만에 있었다 하지만은 이게 작업 중에 길을 잃으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말이 너무나 웃긴다는 겁니다. 특이 동향이 없었고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우리가 잘 봐왔다. 원래 이제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MDL은 중간에 군사 분계선이 있고 북으로 남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설정한 건데 지금 북한군이 50m를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부정선입니다. 산악지대라고 봐야 되겠죠. 침범 당시 북한군이 꽃갱이, 삽 등 작업 도구를 가져 있었고 일부 병력은 무장 상태. 일부 병력은 무장 상태다. 그러니까 총 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부만 꽃갱이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합참이 부각시킨 것은 꽃갱이만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해서 돌아갔다는데 우리가 6월 9일 오후 5시부터 대북 학생기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4시간 전에 북한군이 오후 1시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한 것은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북한군이 육상을 통해서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가 퇴각한 것은 2015년 7월 12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10여 명이라 했다가 지금 30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군 당국은 의도적 침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삽곡괭이를 들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넘어왔다면 북한군이 남측 영역에 지뢰 매설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참은 북한군이 길을 잃어서 단순 실수한 것이다라고 해서 북한군 편을 드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성준 합참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례 브리핑에서 DMZ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우리는 이 북한군이 MDL을 넘기 전부터 관측하고 있었다. 특이 징후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보면요, 북한군이 도발하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우주 로켓을 한밤중에 발사했고 5월 27일, 5월 28일부터는 쓰레기, 담배꽁초,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4차례 살포했고 그것뿐입니까? GPS 견파 교란도 했죠.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를 30일 날 18발을 발사했죠. 자, 한국이 한 것이라고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부터 했는데 이것도 지금 중단했죠.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2015년 7월 12일 날 북한군 10명이 MDL 넘어왔다가 돌아간 뒤 8월 4일 날 파주에서 부사관 2명이 DMZ에서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확성기를 겨냥해 14.5mm 고사총 1발과 76.2mm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도 포탄 발사 추정 시점에 155mm 자주포 28발을 쐈어요. 그래서 9년 전에도 북한군의 MDL 남쪽 침입부터 시작해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듯이 이번 이 사건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북한군이 남쪽의 영역에 지뢰를 내려와서 매설했다. 북한군은 최근에 MDL 근처에 지뢰 매설을 갖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조선 땅에 지뢰를 매설하라. 이런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을 탐지해 보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군이 저런 사실들을 시시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인 2015년 DMZ 포격전이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간에 연락할 채널도 완전히 두절되었어요. 중국이 최근에 북한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으면서 중국의 역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붙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참이나 군이 우리 정부가 무슨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리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는 것이 웃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북한군의 MDL 남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숨고르기하고 확전을 경계해야 된다 어쩐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합참이 이틀이나 지나서 공개한 것은 긴장감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긴장감을 조성하면 우리도 긴장감을 가지고 거기에 맞대응을 해야지. 북한이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그걸 회피하면서 적당히 무마하다가는 큰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강화해 가는 데 대해서 미국이 핵 확대로 선회해야 된다. 핵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핵 정책 변화 즉 북중러가 핵을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 핵무기 등을 없애버렸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또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핵을 줄이던 것을 핵을 다시 생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배치 핵 탄두를 늘려라. 핵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차라리 주한미군은 이제 중국용으로 돌리고 한국에 핵무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고 있고 의회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도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이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는 북한군의 행동에 대해서 뜸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느낀 그대로 북한을 상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이런 식의 합참의 태도, 물론 용산하고 조율된 거겠지만 이거는 북한 간땡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라고요? 10명이라고요? 왜 이틀 묵혔어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1박 2일을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사실상 하루 일정으로 단축시켜서 가는데 푸틴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과거의 소련 시절에 북한과 소련 간의 동맹으로 사실상 돌아감을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서울에서 어제 한 중국의 군사 외교 차관급들이 와가지고 한국 측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러 밀착을 중국까지 나서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북러 관계가 무기, 무역, 금융까지 이제 격상이 되어서 푸틴이 김정은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혈맹적 관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북한이 좀 많이 수상합니다. 합참이 어제 북한이 또 수십 명이 넘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지난 9일부터 벌써 세 번째 넘어왔다.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DMZ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루에 최대 수천 명이 지뢰 매설 작업에 내몰리는 속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MDL을 넘어서 남측으로 수십 명이 세 번째 넘어왔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북한 군인들이 지뢰 매설 작업 중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전 8시 반 MDL 남쪽으로 20m 정도를 수십 명이 넘어갔고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이후에 퇴각했고 대부분 곡괭이 삽을 들고 있어서 단순 침범이라고 합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9일날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넘어왔다가 그랬고 그때도 단순 침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단순 침범이라고 합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남쪽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라고 말하는 합참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김정은이 지시로 지뢰를 갖다가 DMZ에 매설하고 심지어 MDL을 넘어오는 것도 김정은이 지시였을 거다. 근데 이미 한 번 실수가 있었다고 합참 말대로 인정한다면 이미 9일날 있었는데 어제 18일날 또 넘어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수라고 주장한 합참의 말이 기자들에 대해서 좀 웃기게 해석되고 있어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기 직전에 삽, 곡괭이 등을 들고 수십 명이 넘어온 것은 우리 군은 의도적 침범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15년 7월에도 북한군 10명이 MDL을 넘어서 왔을 때 그때 곧바로 8월 달에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 남북이 자주포까지 동원해서 쏠 정도로 포격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포격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MDL을 넘어오서 저렇게 하는 것도 민감한 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휴전선 4곳에 수백 미터 길이의 대전차 방어벽을 쌓았다. 대전차 방어벽 높이를 4m에서 5m로 해서 하루에 수백 명을 투입해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그 주변에 대전차 지뢰를 갖다가 매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서해 5도가 아니라 휴전선 지대의 대규모
특유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형태의 도발을 하고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남측의 지상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점이 있는 공격이라는 것은 북한의 방사포, 로켓, 미사일 등이 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북한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측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측이 이제 반격을 할 때 북한이 대전차 방해나 지뢰 매설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매우 상식적인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전차 방어벽을 건설하면 남측이 언제든 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대내용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내부의 단속, 단결, 즉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서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군사 분계선을 지금 북이 남측을 같은 민족 통일 국가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적국으로 가상을 하고 적국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휴전선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적이라는 부분을 북한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격이 임박했고 그것은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를 돕는 것과도 일치하고 남한 군대와 미군의 대응을 체크해 보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친 것도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수천 명을 동원해서 북한군이 공연히 대전차 방어벽과 대인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겠습니까? BBC 방송에 보면 남한 정부가 실수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게 실수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일주일 만에 2번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등에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사라져 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에 고위급을 보내서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발 이러면 그게 서해 5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서해 5도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을 교란시키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부러 넘어온다고 봅니다. 북한의 체제 성격상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모르고 남쪽으로 넘어갔다가 남쪽이 사격까지 했다면 그게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시가 아니라면 다 엄청나게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또 했어요. 3번째 저랬어요. 저거는 김정은이 지시로 MDL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MDL을 자꾸 깔짝깔짝 하면서 남한과의 충돌을 점점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공격받을 때 대비해서 사실 북한도 비무장지대에서 별로 그동안에 전쟁이 날 거라 남쪽이 공격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방벽을 투철하게 해놓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난다면 자기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겠지만 남쪽도 이제 북쪽으로 진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북한이 지금 휴전선 일대 전체를 갖다가 대전차 방어벽을 치고 대인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 휴전선이 무장화된 국경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한 다음에 남쪽으로 쏘겠죠. 자, 그러면 남쪽이 맞고는 북쪽으로 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개입하게 될 건데 북쪽으로 넘어오지 말도록 저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의 군인 수십 명이 MDL 넘어온 도발이나 대전차 방어벽 문제는 휴전선 일대에서 도발이 임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요, 이런 거를 단순 실수라고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자꾸 반복하는데 단순 실수예요.